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가급적 어려운 말을 안 쓰고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님들에게 파이코인이 어떤 화폐 혁명을 하려고 그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통화 승수라는 말은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화 승수에 뭐 제가 경제학적인 개념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중에 돈이 돈다 안 돈다. 사람들이 돈을 쓴다 안 쓴다. 지금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죽어나고 있다. 이게 통화 시중에 돈이 지금 도느냐 안 도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돈이 지금 다 안 돌아갔고 중국에서도 지불 준비율을 낮추고 지불 준비율을 낮추는 게 이제 돈을 푸는 효과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잘 써요. 통화 승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미국에 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한국이 그래요. 뭐 한국은 뭐 빚내서라도 막 쓰니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나라니까 통화 승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굉장히 활동적이죠. 역동적이고. 그렇지만 그것도 금리가 비싸서 뭐 쓸 게 없으면 못 쓰는 거죠. 그게 이게 전국, 특히 일본 같으면 통화 승수가 굉장히 낮죠. 안 쓰니까. 그런데 파이 코인이 생겨서 파이로 전 세계가 지금 이걸 쓰는 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러가 아니고, 엔화가 아니고, 원화가 아니고, 유로화가 아니고, 각국 나라 돈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파이로 쓰는 거를 하는 통화 승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화폐혁명 하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이 230개국에서 10억 명이 지금 이렇게 웹 3.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면 파이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건 로그 차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간 못 오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령 100불에서 300불 100불에서 1000불 가면 10배 올랐지만 이게 나중에 3만 불에서 3만 1000불이 되면 티도 안 나잖아요.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트로 제가 묘사한 거예요. 2025년도에는 뭐 1000불 제 생각에는 잠깐 찍더라도 아무튼 찍을 것 같고 2028년도에는 3000불 정도에는 안착할 것 같고 2030년도 되면 뭐 4000불, 5000불 넘어갈 것 같고 15,000불, 뭐 2만 불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 건지 못 갈 건지의 테스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이번에 파이 페스티벌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그리고 왜 230개국 정부에서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한국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이 자료가 나중에 요번에 파이 페스티벌의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될 건지 그게 이제 화폐혁명의 키겠죠.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중에 돈이 안 돈다. 통화승수 역대 최저. 월별 통화승수 이렇게 2002년도에 24, 2008년도에 26, 지금은 뭐 한 14, 12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통화승수가 뭐 20이다, 26이다, 뭐 14다, 10이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10,000원을 찍어내면 10,000원을 찍어내면 이렇게 10,000원이라 그러면 너무 안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100억을 찍어내면 100억을 찍어내면 지금은 한 1,400, 그러니까 2021 이때는 100억을 찍어내면 한 1,400억 정도 어치를 사고 팔고 막 쓴다 이 소리예요. 26이면은 100억을 찍어내면 2,689억 원어치를 막 쓴다 이거죠. 똑같이 돈을 찍어내도 돈을 점점 안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도 안 써요. 못 쓰기도 해요. 그렇죠? 금리가 2018년도
금리가 계속 떨어져도 통화 승수가 낮아졌다? 돈을 안 쓴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그러면 그 돈을 찍어내면 이게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냥 은행과 은행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이러고 펀드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러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한국이 굉장히 통화 승수가 높은 나라인데도 그래요.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아주 낮죠. 미국도 낮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이어사이드 포럼 보게 되면은 뭐 어떤 베트남 사람이 하루 전에 이렇게 이제 이번에 파이 페스티벌을 올렸고 파이파파라는 분이 이게 단순한 페스티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사님은 뭐 특별한 걸 올리진 않았지만 이게 웹 3.0 플랫폼이다 이게 여기서 이게 같은 소리거든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뭐냐 통화승수 테스트다. 파이코 팀에서는 지금 통화승수 테스트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SEC하고 뭐 리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증권형 코인 이게 코인이냐 상품이냐 암호화폐가 미국 정부도 그 어느 나라도 암호화폐가 싫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 돈을 안 쓰는데 코인이 유통이 되건 그 코인이 상품이건 증권이건 유통이 되면 돈이 돌거든요. 통화 승수가 높아지거든요.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파이코인은 어쩌면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뭐 여전히 핸드폰에서 무료 채굴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해놓고 뭐 KYC도 안 하고 막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뭐 비밀 구절도 잊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천지빛깔이로 널려 있으니까 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갑을 여는 거죠. 지갑을 열게 되면 통화 승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 함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어느 나라도 암호화폐가 싫은 게 아니다. 단지 그냥 상품이 아니라 얘네들 하는 짓이 보니까 증권형으로 하는데 증권형으로 하게 되면 남한테 돈을 걷어들인다든지 막 지네들이 거기서 이자를 준다든지 스테이킹 해갖고 뭐를 준다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증권형 코인이 이제 보면 뭐 우리나라에 상장한 솔라나, 뭐 에이다, 뭐 폴리콘,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스 인피니티 이런 거 요거 6개. 그다음에 바이낸스에서 자체 상장한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디센트럴 랜드, 알고랜드, 코스모스, 코티 이거 니네 다 증권이다. 증권형 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재무제표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어느 정도 책임도 지고 이게 준비금도 다 하고 우리나라 권도영 씨 같은 경우 이게 안 돼갖고 너무나 많은 우리도 상장 피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비트코인처럼 딱 상품으로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이게 핸드폰을 갖고 있는 막 230개국 막 이렇게 10억 명이 하겠다 이런 비즈니스 비전 자체는 없었었죠.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게임 체인저가 세상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툭 던져놓은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한 거 뭐 칠리스, 플로우, 디피니티, 니어 프로토콜, 보이저, 대시, 덱소 이런 거 이게 리플 이런 게 지금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거래시킨 증권권 코인이라고 했는데 상관없다 이거. 증권이건 상품이건 너무 좋아. 돈이 이렇게 도니까. 시중에 돈이 돌 수 있게 하니까. 그렇지만 야 너네 상품이 몰라도 증권이면 안 돼. 증권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뭐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떴다방 식으로 해서 뭐 한국도 엄청나게 많았죠. 이 코인에서 한번 떼어먹고 또 없애갖고 또 바꿔갖고 또 해먹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통화 승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6.8이었다가 계속 낮아져서 지금 13.9. 한국은행에서 100억 발행하면 1390억 정도만 돌아간다라는 소리죠. 통화 승수가 계속 시중에 돈이 없는 거죠. 안 쓰든지 못 쓰든지. 한국은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미국은 어떠냐? 요게 이제 제가 그 썸네일에 했던 그게 제가 한 게 요 미국에서 돈을 푸는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요 원래 그림이 이게 돈을 어떻게 풀었는지. 돈이 막 그렇지만 파이코인은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가치 상승이 되는 거죠. 가치 상승이 되는 거죠. 머지않아 각국에서 나오게 될 그 CBDC, 한국은행도 준비하고 있죠. 그 CBDC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치 상승되는 거를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쭉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가장 투명하게 정말 블록체인답게 뭐 CBDC는 각국 그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아무튼 뭐 그렇지만 다른 이유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이렇게 통화량 자체가 아니라 그 파이코인으로 품을 수 있는 경제의 사이즈는 이렇게 미국 달러처럼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가격으로 연도별로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통화 승수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230개국에서 파이 페스티벌 이거 시작으로 해서 미국도 이제 이 미국 자료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뚝 떨어졌잖아요. 돈은 이렇게 풀었는데 돈은 여기서 왕창 풀었잖아요. 계속 풀었는데 통화 승수는 뚝 떨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안 쓴다라는 소리. 못 쓴다라는 소리죠. 돈은 전부 그냥 금융기관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이렇게 되면 경기가 죽는 거고 시중에 돈이 안 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안 쓰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파이코인으로 만약에 했다. 어떤 비트코인으로 했다. 그러면 어찌됐건 코인을 받고 코인을 내고 했지만 그 코인을 계속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재료를 사야 되니까 그 코인을 팔아야 되고 그 코인은 은행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또 어디로 받은 돈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고 돈은 매개체 역할을 암호화폐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지금 뭐 230개국은 아니더라도 장차 모든 나라 국가들이 야 이게 돈을 막 풀지 않고도 통화 승수를 높일 수 있구나. 한국처럼 이렇게 한국이 뭐 전 세계의 어떤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그 모범적인 어떤 모델 같은 나라인데 한국이 이렇게 26.8%까지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은 100억을 쓰면 100억을 만들면 2,700억어치가 막 돌아가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지 않으니까 인플레를 통화 발행을 많이 안 하고 나서도 환율도 지킬 수 있잖아요. 환율도 지킬 수 있으면서 경제는 살아나는 내수 경제는 살아나는 이것을 다른 나라는 안 됐었는데 이게 파이코인으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파이코인도 좋고 어떤 코인도 좋아요. 다 좋아. 비트코인도 좋고 이더리움도 좋고 다 좋은데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만날 수 있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장. 한국에도 벌써 5, 600개 매장이 있잖아요. 이제 더 늘어나겠죠. 파트너십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파이로 결제되는 매장이 많고 파이로 받는 돈이 많아지게 되고 거기다가 상장을 하게 되면 각국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서도 통화 승수가 높아지는 거죠. 미국 같으면은 이게 요즘 이제 M2, 요게 M2고
M1 기준으로 그러니까 통화량 기준으로 이 통화 승수 발표하는 게 안 나오나 봐요. 예전에 계속 이제 M1으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한 뭐 M1으로 머니 멀티플라이어 이게 통화 승수거든요. M1 멀티플라이어를 보게 되면 뭐 한 예전에 한 3 정도 갔다가 지금은 한 1.5 정도 되는데 한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려면 지금 한 6, 7 정도 돼요. 한국이 한 14고 미국이 M2 기준으로 아까 M2 기준으로 제가 13.39, 14 얘기했으니까 미국도 똑같이 M2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6, 7 정도 돼요. M1 기준으로 이게 이제 M1 기준으로 했을 때 3까지 갔다가 이게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나고 난 다음에 1 이하에서 10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왕창 퍼붓잖아요. 돈이 안 도니까. 이 왕창 퍼본 돈이 이게 결국은 어, 금리를 안만 낮춰도 돈은 막 풀었는데 돈이 안 도니까 미국이 참 어려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M2 기준으로 한 6 정도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한 1억 불 정도 찍으면은 6억 불어치가 거래돼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달러가 찍어낸 게 외국에서라도 쓰면 되는데 이게 또 외국에서는 이 금융기관들이 금융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달러가 이게 저 후진국까지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파이코인이 생겨버렸어요. 파이코인이 230개국에서 쓰이게 되면서 그런 데서도 통화가 금융기관은 없어도 국제 통화와 유사한 파이코인도 결제가 되면 달러의 통화 승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발행한 돈이 시중에서 쓰이지 않고 다시 은행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발행한 돈이 시중에서 돌고 하면서 경기를 살리면서 그게 다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하겠다. 옛날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암호화폐 지지하겠다. 저도 그 한참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야, 이거 암호화폐라는 게 생긴다고 그래갖고 정부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통화량을 늘어날 필요 없이 파이코인처럼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이 되게 되면 이거는 경제 당국자들이나 금융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금리를 올리거나 지불 준비율을 낮추거나 막 양적 통화를 하거나 막 국채 발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도 야 이게 통화 승수가 확 늘어나겠네. 이러면 환율이 안정이 되겠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더 내린다고 그러고 세금도 더 내린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구나. 돈이 안 돌았는데 돈이 돌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파이가 암호화폐가 암호화폐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건 이제 설명이에요. 뭐 통화승수와 파이코인.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만일 국가가 1,000억 원의 본원 통화를 유통시켰는데 통화량이 1조가 됐다. 막 이렇게 해서 1조가 됐다. 그러면 통화승수는 1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량을 발행하지 않고서도 이게 막 돈이 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저기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장사해 본 사람, 그다음에 대통령도 한 번 해본 사람은 암호화폐에 대한 앵글이 다르겠구나. 비트코인은 당연히 오케이, 뭐 상품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는 뭐 몇 개는 상품으로 하고 또 몇 개는 증권으로 하는 이런 악유는 있겠지만 파이코인은 상품이라도 오케이, 증권이라도 오케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의 가격은 달러의 발행처럼 그 규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구나.
한 10년, 15년 보게 됩니다. 그 많이 써야 되니까 그 유동성 함정 사람들이 이거로 결제를 하고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파이 페스티벌은 통화 승수 테스트다. 이번 결과는 이 각국 통화 승수 머니 멀티플라이어의 리트머스 테스트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다른 암호화폐 막 그냥 훌라덕거리면서 그냥 뭐 아는 놈이 모르는 놈 등쳐먹는 그런 암호화폐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이 사람들이 화폐혁명을 한다 그랬고 준비 기간도 받고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230개국의 이 변동 환율의 이 경제 운영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기가 막힌. 그래서 제가 노벨 경제학상은 사토시 나카모토 주고 노벨 평화상은 니콜라스 부부 줘야 돼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승수라는 경제용어로 오늘 사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